위치가 변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종류를 보면 거기 별표 하나 있어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이냐 수평이냐로 구분합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평 그리고 수직으로 구분합니다. 수평이동은 동일한 계층의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계층의 높낮이는 바뀌지 않는 것. 즉 거기가 윗줄. 비슷한 위치의 직업이나 소속으로 옮기는 것. 동일 계층의 변화입니다. 동일한 계층에서 비슷한 위치.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장곡고 3학년에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민곡고나 소래고나 시흥고 이쪽으로 가서 3학년을 하면 그게 전형적인 수평 이동이 되는 거죠. 높낮이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수직 이동은 계급적 위치가 위아래로 바뀌는 거야. 계층적 위치가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위층에서 상층 또는 반대로 상류층에서 하류층. 예를 들면 영업부 과장이었는데 과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면 수직 이동이 된 거죠. 또 반대로 사장님이었는데 회사를 말아먹었어. 실직자가 된 거야. 그렇다면 이것도 수직 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동 범위입니다. 이동 범위. 이동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이동이 있습니다.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지위에 따라요. 왜 이래요? 개인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장이었다가 사장이 되든지 또는 영업부 과장에서 구매부 과장. 그러니까 수직 이동도 가능하고 수평 이동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지위와 너희들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세대 간 변화라고 합니다.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게 아버지는 광부인데 나는 수상이 된 거야. 대통령이 된 거야. 이거는 세대 간의 분명한 지위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또는 아버지는 사장님이었는데 아들이 실직자가 돼버린 경우 회사를 말아먹는 거지. 그랬다면 세대 간 변화가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동 원인이. 이동 원인. 이동 원인에 따라서는 개인적 이동이냐 또는 구조적 이동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개인적 이동은 말 그대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위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뭐 경찰이 된다든지 소방관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어떤 위치보다는 좀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이런 거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 게 다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건 개인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 이동은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변동해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귀족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였지만 시민혁명을 통해서 귀족들은 사라졌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지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노력과 능력보다는 사회 전체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개인의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원인에 따라서 구조적 이동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지요? 네. 하영아, 하영이는 좀 뒤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안 졸려? 근데 눈을 감고 있어? 어디 아파? 안 감았어? 진짜 안 감았어? 그래? 너 잠깐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 진짜로. 다음에 다시 얘기해줄게. 자, 그 밑에 개념 플러스 한번 봅시다. 수직 수평 이동과 세대 간, 그리고 또 개인적 이동인데, 먼저 보면 세대 간 이동이나 세대 내 이동 중에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는 세대 간, 세대 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동은 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의 지위와 연관돼서 내 지위가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세대 간 이동은 수평 이동이 안 돼.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지위라면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개인적인 이동은 수직이나 수평이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동일한 계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 이동 같은 경우는 수직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수평 이동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변동으로 변화했는데 어떻게 위치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평 이동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근대 이전 사회 같은 경우는 신분제였기 때문에 수직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죠? 하지만 근대 사회가 나타나면서 신분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 이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제 계층 구조를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계층 구조를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먼저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이것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에 있어서 수직 이동을 제한합니다. 수직 이동을 제한합니다. 수직 이동이 안 돼요.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그러니까 너희들 개인적으로도 위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부모님 세대와 너희들의 세대를 비교했을 때 수직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동일한 계층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계층 간 이동, 혼인 이것을 통제하고 하지만 수평 이동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동일한 계층이에요. 뭐 노비가 노비하고 결혼한다고 그거 누가 말리겠어. 귀족이 귀족이랑 결혼한다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귀속지위 중심이면서 봉건적인 신분제를 개최합니다. 귀속지위 중심. 봉건적인 신분제. 우리 귀속지위는 배웠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지는 지위를 귀속지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개방적 계층구조입니다. 개방적 계층구조. 두 번째는 개방적 계층구조. 이거는 수직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수평 이동도 가능합니다. 수직, 수평 이동이 모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죠. 세대 간의 이동, 혼인이 자유롭고 성취주의 중심의 보도된 산업사회,
여기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지위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주의 중심이다. 그림으로 보면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는 상중하가 동일한 계층 내에서만 변화가 나타나고 개방적인 계층 구조는 위아래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건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먼저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보면 나와 있듯이 하층이 제일 많죠. 그렇죠? 밑줄 하나 치세요. 하류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봉건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하류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겠어? 하류층이 많다라는 건 그 사회에서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럼 자기들의 불만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요한님 졸리냐? 왜 이러지 오늘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형의 특징은 어떤 계층이 제일 많죠? 중산층이 제일 많죠. 그래서 산업화된 이후에 전문직이나 관료, 사무직이 확대돼서 또는 복지제도가 나타나면서 중산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현재를 더 좋아하는 그런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서 사회 안정이 실현되는데 유리하다. 자, 선생님 보세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지금 중산층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야, 니네 돈 얼마 정도 벌면 만족하겠냐? 월급으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300? 3,400. 3,400이면 중산층이야, 상류층이야? 중산층이라고 니네 생각하지?